우리나라 땅인데 해외보다 비쌉니다. 배 타고 3시간 가는 국내 섬 여행이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는 일본 여행보다 돈이 2배 가까이 들어요. 비계가 90%인 삼겹살 15,000원, 23,000원 거리에 5만원 찍힌 택시 미터기, 고장난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는 숙소. 이런 일들이 SNS에 퍼지면서 불과 3년 만에 11만 명의 관광객이 증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울릉도 2박 3일에 100만 원이 듭니다. 이 돈이면 일본 후쿠오카 2박 3일 알차게 즐기고 옵니다. 베트남 다낭이요? 5성급 리조트에서 황제 여행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울릉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씩, 한 달에 9,000명씩 관광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객선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 운항을 중단했고 식당과 숙소는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요, 이 모든 게 울릉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울릉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울릉도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봅니다. 둘째, 바가지와 불친절이 어떻게 11만 명을 쫓아냈는지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셋째, 울릉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2028년 공항 개항 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사람들이 국내 섬 대신 해외로 떠나는지, 그리고 관광지가 어떻게 스스로를 망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경제나 관광산업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걱정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울릉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울릉도는 역대 최대 관광객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46만 1천 명이 이 작은 섬을 찾았어요. 코로나 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린 거죠. 이른바 보복관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한꺼번에 가는 현상입니다. 그때 울릉도는 황금기였어요. 여객선 터미널은 관광객으로 넘쳐났고 식당과 숙소는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크루즈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접근성도 좋아졌고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25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관광객 수가 34만 7천 명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46만 명에서 34만 명. 3년 만에 11만 명 넘게 사라진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25%가 증발한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교실에 학생 40명이 있었는데 3년 후에 가보니까 10명이 전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실이 휑하게 비어 보이잖아요. 울릉도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숫자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줄면 뭐가 줄까요? 당연히 매출이 줄겠죠. 식당, 숙소, 렌터카, 기념품 가게, 전부 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울릉군 조사에 따르면 통계상으로는 관광객이 9.6% 줄었는데 현장 상인들은 체감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관광객 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도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가지 소문이 퍼지니까 아예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여객선까지 운항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울진 후포와 울릉도를 잇던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25년 9월에 운항을 중단했어요. 97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도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배가 없으면 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없으면 관광객이 더 줄고, 관광객이 줄면 배가 더 적자가 나고, 그러면 또 배가 끊기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울릉도는 2022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가 불과 3년 만에 25%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은 30% 이상 빠졌고 여객선까지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울릉도 여행이 얼마나 비싸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돌린 걸까요? 2025년 10월 울릉군청 자유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울릉도 2박 3일 여행 경비가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 글이 기폭제가 됐어요. 글쓴이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며칠 전 다녀온 중국 대련은 비행기 값까지 포함해서 1인 30만 원이면 충분했다.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을 3번 갔다 올 수 있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 이게 과장일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입니다. 서울에서 울릉도를 가려면 일단 포항이나 묵호, 울진까지 내려가야 해요. KTX나 버스를 타면 왕복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 여객선을 타야 하는데 왕복 선박 운임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30만 원이에요. 아직 울릉도 땅도 안 밟았는데 3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울릉도에 도착하면 렌터카를 빌려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거든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녀서 사실상 렌터카가 필수예요. 그런데 울릉도 렌터카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준중형차 하루 대여료가 13만 원입니다. 제주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 내륙이 7만 원 정도 하는 걸 생각하면 두세 배는 비싼 거예요. 2박 3일이면 렌터카비만 2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거기다 기름값도 비싸요. 섬이라서 물류비가 붙으니까 육지보다 리터당 300원 이상 더 받습니다. 숙박비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 대비 너무 비쌉니다. 좀 낡은 모텔급 숙소가 성수기에 1박 15만 원 이상을 받아요. 신축 펜션이나 리조트는 3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2박이면 최소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숙박비로 나가는 거죠. 서울 특급 호텔 수준의 가격인데 서비스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릉도 대표 음식인 따개비밥이나 오징어 내장탕이 1인분에 18,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 하루 3끼 먹으면요, 점심 8만 원, 저녁 10만 원, 간식이나 음료까지 하면 하루 식비만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갑니다. 2박 3일이면 식비만 50만 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다 합산해 볼까요? 교통비 30만 원, 렌터카 20만 원, 숙박 30만 원, 식비 40만 원. 여기에 독도 관광이나 기타 비용 10만 원. 네, 정말 100만 원 나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해외여행과 비교해 볼게요. 일본 후쿠오카 2박 3일 자유여행. 총 경비가 얼마일까요? 왕복 항공권이 LCC 기준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요즘 엔저 덕분에 엄청 싸졌어요. 비즈니스 호텔 2박에 15만 원. 식비와 쇼핑까지 해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합치면 약 55만 원에서 75만 원. 울릉도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비싼 렌터카를 빌릴 필요가 없어요. 편의점 음식부터 고급 요리까지 가격대별 선택지도 다양하고요. 베트남 다낭은요, 더 충격적입니다. 3박 5일 다낭 패키지 상품이 최저 39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5성급 호텔 숙박에 조식까지 포함된 상품도 50만 원대에 있어요. 울릉도에서 100만 원 쓰면 뭘 할 수 있죠? 낡은 펜션에서 자고, 바가지 택시 타고, 비계 삼겹살 먹는 게 전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베트남에서 쓰면요, 풀빌라에서 자고 매일 마사지 받고 해산물 코스 요리 먹을 수 있어요. 이른바 황제 여행이 가능한 거죠. 이걸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울릉도 2박 3일 자유여행, 총 경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일본 후쿠오카 2박 3일 자유여행 55만 원에서 75만 원. 베트남 다낭 3박 5일 패키지 50만 원에서 70만 원. 울릉도가 일본이나 베트남보다 1.5배에서 2배 비싼 겁니다. 국내 섬여행이 해외여행보다 비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울릉도 2박 3일에 100만 원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같은 돈으로 일본은 알차게, 베트남은 황제처럼 여행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등을 돌린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릉도를 떠난 이유가 단순히 비싸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입니다. 이게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2025년 여름, 한 유명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후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여행 크리에이터였어요. 이 영상이 불을 붙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 고깃집에서 1인분 15,000원짜리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나온 고기의 90%가 비계였다는 겁니다. 거의 지방 덩어리를 준 거예요. 이 식당이 뭐라고 해명했는지 아세요? 직원 실수로 찌개용 앞다리살이 나갔다. 이게 해명입니까? 변명이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직원 실수라고? 그럼 왜 아무도 확인 안 했냐? 관광객이니까 대충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유튜버가 숙소에서도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직원한테 항의하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버렸대요. 한여름 울릉도에서 에어컨 없이 자라는 겁니다. 택시바가지는 더 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숙소에서 식당까지 택시를 탔어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니까 거리가 약 18km. 예상 요금 2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튜버가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기사가 무시했대요. 결국 도착해서 미터기를 보니까 5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23,000원 거리를 5만 원 받은 거예요. 2배가 넘는 바가지죠. 유튜버가 항의하니까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제일 싼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적반하장이죠. 이 영상이 퍼지면서 댓글에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울릉도 택시 탔다가 바가지 썼다. 진짜 울릉도는 답이 없다. 이런 댓글들이요. 이런 일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울릉도에 가면 호구가 된다. 이런 인식이 굳어진 거예요. 이걸 식당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새로 생긴 식당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테이크 3만 원이래서 기대하고 주문했는데 나온 건 질긴 고기의 찬밥이에요. 항의하니까 직원이 원래 그래요 하고 돌아섭니다. 이 식당에 다시 가실 건가요? 절대 안 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거기 가지마, 바가지야, 이렇게 말하겠죠. 울릉도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비싼 돈 받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줬더니 손님들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쁜 후기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울릉군수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남한건 군수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어요. 최근 알려진 관광 서비스 품질과 가격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수가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반응은 냉담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다. 가격을 내려라. 자업자득이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구조적인 고비용, 저품질 문제입니다. 물론도 상인들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 말로는 섬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물자가 배로 들어옵니다. 쌀도, 고기도, 야채도 전부 뱃삭이 붙어요. 인건비도 비싸요. 육지에서 직원 데려오려면 숙소도 제공해야 하고 월급도 더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이나 숙박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섬 지역은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울릉도 주유소 기름값이 육지보다 리터당 300원 이상 비싼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만 높고 품질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비싸도 돈값을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일본 료칸이 하룻밤에 30만 원, 40만 원 해도 사람들이 찾잖아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서비스가 훌륭하고 음식이 맛있고 시설이 깨끗하니까요. 울릉도는요? 30만 원 받으면서 에어컨도 안 고쳐주고 15,000원 받으면서 비계 덩어리를 줍니다. 이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값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한철 장사 마인드라고 합니다. 울릉도 성수기는 여름 2-3달이에요. 이 기간에 1년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한 명한테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해요. 어차피 이 손님 다시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뽑아먹자. 이런 심리죠. 그런데 이게 SNS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가지 써도 주변 몇 명한테만 얘기하면 끝이었어요. 지금은요. 유튜브에 올리면 수십만 명이 봅니다. 한 명한테 바가지 씌우면 수십만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울릉도 관광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바가지와 불친절로 인한 신뢰 붕괴입니다. 비계 삼겹살, 바가지 택시, 불친절한 숙소가 SNS를 타고 퍼지면서 울릉도에 가면 호구된다는 인식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 원인은 고비용 저품질 구조입니다. 섬이라서 비싼 건 이해하지만 비싼 만큼 서비스 품질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울릉도를 진짜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접근성 악화와 죽음의 나선입니다. 아까 여객선 운항 중단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울릉도는 섬이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공항이 없어요. 2028년에 개항 예정이었는데 2년 연기돼서 지금은 2028년에나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이 배가 끊기고 있는 거예요. 2025년 12월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주요 대형 여객선들이 동시에 운항을 중단했어요. 뉴시다우포로는 정기검사 때문에,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는 고장과 적자 때문에 멈췄습니다. 후포에서 출발하던 선플라워 크루즈호는 아예 적자를 못 버티고 면허를 반납했어요. 울릉도가 약 2주간 사실상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들 생필품 수송까지 끊길 뻔했어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악순환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러닝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뛰어야 해요. 그런데 지치면 뒤로 밀려나서 떨어지죠. 울릉도 여객선 사업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원래 여객선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배에 손님이 어느 정도 차야 해요. 그런데 관광객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빈 좌석이 늘어나고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쌓이면 선사가 버티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합니다. 운항이 줄면 울릉도 가기가 더 불편해지죠. 대편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관광객이 더 줄어요. 관광객이 더 줄면 적자가 더 나고, 적자가 더 나면 배가 더 끊기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정제학에서는 이걸 죽음의 나선이라고 불러.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악순환이에요. 울릉도가 지금 이 죽음의 나선 한가운데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가 여객선 적자를 만들고, 여객선 감소가 관광객 감소를 더 심화시키고,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해외여행 대중화입니다. 대체제가 너무 매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잖아요. 선택지가 국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울릉도가 46만 명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국제선 항공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일본 여행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엔저 현상 때문이에요. 엔저가 뭐냐면요, 일본 돈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1,000원 주면 100엔 받았는데 지금은 1,000원 주면 110엔, 120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가면 모든 게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라멘 한 그릇이 5,000원, 초밥 한 접시가 7,000원. 한국보다 싸죠. 거기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엄청 늘렸어요.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항공권이 왕복 15만원, 20만원에 나옵니다. 울릉도 뱃사지랑 비슷하거나 더 싸요.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 상품들이 정말 저렴해졌어요. 다낭 3박 5일 39만 9천원, 푸꾸옥 5성급 리조트가 50만원대. 이 가격에 항공, 숙박, 식사가 다 포함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A를 선택하면 울릉도에서 낡은 펜션, 바가지 택시, 비계 삼겹살. B를 선택하면 베트남에서 풀빌라, 매일 마사지, 해산물 코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B죠. 울릉군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딱 이 심정을 대변합니다.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을 3번 갔다 올 수 있다. 100만원이면 동남아 간다. 이게 지금 소비자들의 셈법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울릉도는 해외여행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울릉도 관광 몰락의 4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바가지와 불친절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둘째, 고비용 저품질 구조가 소비자를 떠나게 했습니다. 셋째, 여객선 적자와 운항 중단이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엔저와 LCC 덕분에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울릉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울릉도만 겪는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제주도를 기억하세요? 2010년대 중반, 제주도도 바가지 논란이 심했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2만원, 렌터카 바가지, 불친절한 서비스,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를 느끼고 변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홍보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이미지가 회복됐습니다. 해외 사례도 볼까요? 태국 파타야가 있습니다. 한때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였는데 바가지 요금과 범죄 문제로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태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어요. 바가지 요금을 받다 걸리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나아졌어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바가지로 망가진 이미지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울릉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이 예정되어 있어요. 공항이 열리면 서울에서 1시간이면 울릉도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나절 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접근성이 좋아지면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2년 넘게 남았다는 거예요. 울릉군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 겨울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 운임 70%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왕복 16만원 하던 배싹이 6만원대로 낮아진 겁니다. K관광성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울릉도 투어패스 같은 편의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배싹 싸게 끊어봤자 가서 쓰는 돈이 바가지면 소용없다. 맞는 말이에요. 진입장벽인 교통비만 낮추면 뭐합니까? 막상 가서 비싼 숙박비, 바가지 식비, 불친절한 서비스를 겪으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비싸도 돈값을 해야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지금 울릉도에 필요한 건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첫째, 가격 구조의 투명화와 합리화가 필요해요. 섬이라서 비싸다는 공급자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분류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더라도 가격을 낮추고 바가지 신고제를 강화해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해요. 둘째, 접근성 안정화입니다. 민간 선사가 적자를 못 버티고 떠나면 섬이 고립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객선 공영제나 결손금 지원을 검토해야 해요. 셋째, 타깃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울릉도가 가성비로 해외여행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울릉도만의 특별한 경험, 신비로운 자연경관, 독도체험, 안영복 역사 이야기, 트레킹, 힐링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고부가가치 소수정예 관광으로 브랜딩을 바꿔야 합니다. 비싸도 돈값 하는 곳,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예요. 넷째, 서비스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한철장사 마인드를 버려야 해요. SNS 시대에 한 명한테 바가지 씌우면 수십만 명이 안 옵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게 장사해야 손님이 다시 오고 좋은 후기를 써주고 그래야 다른 손님들도 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결론적으로 울릉도의 운명은 남은 2년에 달려 있습니다. 2028년 공항 개항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처럼 가면 공항이 열려도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 공항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2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릉도는 신비의 섬이 아니라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울릉도를 다시 찾고 싶으신가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미 완전히 마음을 접으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해외보다 비쌉니다. 배 타고 3시간 가는 국내 섬 여행이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는 일본 여행보다 돈이 2배 가까이 들어요. 비계가 90%인 삼겹살 15,000원, 23,000원 거리에 5만원 찍힌 택시 미터기, 고장난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는 숙소. 이런 일들이 SNS에 퍼지면서 불과 3년 만에 11만 명의 관광객이 증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울릉도 2박 3일에 100만 원이 듭니다. 이 돈이면 일본 후쿠오카 2박 3일 알차게 즐기고 옵니다. 베트남 다낭이요? 5성급 리조트에서 황제 여행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울릉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씩, 한 달에 9,000명씩 관광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객선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 운항을 중단했고 식당과 숙소는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요, 이 모든 게 울릉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울릉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울릉도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봅니다. 둘째, 바가지와 불친절이 어떻게 11만 명을 쫓아냈는지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셋째, 울릉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2028년 공항 개항 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사람들이 국내 섬 대신 해외로 떠나는지, 그리고 관광지가 어떻게 스스로를 망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경제나 관광산업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걱정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울릉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울릉도는 역대 최대 관광객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46만 1천 명이 이 작은 섬을 찾았어요. 코로나 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린 거죠. 이른바 보복 관광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한꺼번에 가는 현상입니다. 그때 울릉도는 황금기였어요. 여객선 터미널은 관광객으로 넘쳐났고 식당과 숙소는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크루즈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접근성도 좋아졌고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25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관광객 수가 34만 7천 명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46만 명에서 34만 명. 3년 만에 11만 명 넘게 사라진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25%가 증발한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교실에 학생 40명이 있었는데 3년 후에 가보니까 10명이 전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실이 휑하게 비어 보이잖아요. 울릉도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숫자 감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줄면 뭐가 줄까요? 당연히 매출이 줄겠죠. 식당, 숙소, 렌터카, 기념품 가게 전부 다 매출이 줄어듭니다. 울릉군 조사에 따르면 통계상으로는 관광객이 9.6% 줄었는데 현장 상인들은 체감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관광객 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도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가지 소문이 퍼지니까 아예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여객선까지 운항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울진 후포와 울릉도를 잇던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25년 9월에 운항을 중단했어요. 97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도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배가 없으면 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없으면 관광객이 더 줄고, 관광객이 줄면 배가 더 적자가 나고, 그러면 또 배가 끊기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울릉도는 2022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가 불과 3년 만에
25%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은 30% 이상 빠졌고 여객선까지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울릉도 여행이 얼마나 비싸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돌린 걸까요? 2025년 10월 울릉군청 자유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울릉도 2박 3일 여행 경비가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 글이 기폭제가 됐어요. 글쓴이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며칠 전 다녀온 중국 대련은 비행기 값까지 포함해서 1인 30만 원이면 충분했다.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을 3번 갔다 올 수 있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 이게 과장일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입니다. 서울에서 울릉도를 가려면 일단 포항이나 묵호, 울진까지 내려가야 해요. KTX나 버스를 타면 왕복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 여객선을 타야 하는데 왕복 선박 운임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30만 원이에요. 아직 울릉도 땅도 안 밟았는데 3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울릉도에 도착하면 렌터카를 빌려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거든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녀서 사실상 렌터카가 필수예요. 그런데 울릉도 렌터카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준중형차 하루 대여료가 13만 원입니다. 제주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 내륙이 7만 원 정도 하는 걸 생각하면 두세 배는 비싼 거예요. 2박 3일이면 렌터카비만 2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거기다 기름값도 비싸요. 섬이라서 물류비가 붙으니까 육지보다 리터당 300원 이상 더 받습니다. 숙박비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 대비 너무 비쌉니다. 좀 낡은 모텔급 숙소가 성수기에 1박 15만 원 이상을 받아요. 신축 펜션이나 리조트는 3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2박이면 최소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숙박비로 나가는 거죠. 서울 특급 호텔 수준의 가격인데 서비스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릉도 대표 음식인 따개비밥이나 오징어 내장탕이 1인분에 18,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 하루 3끼 먹으면요. 점심 8만 원, 저녁 10만 원, 간식이나 음료까지 하면 하루 식비만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갑니다. 2박 3일이면 식비만 50만 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다 합산해 볼까요? 교통비 30만 원, 렌터카 20만 원, 숙박 30만 원, 식비 40만 원. 여기에 독도 관광이나 기타 비용 10만 원. 네, 정말 100만 원 나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해외여행과 비교해 볼게요. 일본 후쿠오카 2박 3일 자유여행. 총 경비가 얼마일까요? 왕복 항공권이 LCC 기준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요즘 엔저 덕분에 엄청 싸졌어요. 비즈니스 호텔 2박에 15만 원. 식비와 쇼핑까지 해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합치면 약 55만 원에서 75만 원. 울릉도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비싼 렌터카를 빌릴 필요가 없어요. 편의점 음식부터 고급 요리까지 가격대별 선택지도 다양하고요. 베트남 다낭은요, 더 충격적입니다. 3박 5일 다낭 패키지 상품이 최저 39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5성급 호텔 숙박에 조식까지 포함된 상품도 50만 원대에 있어요. 울릉도에서 100만 원 쓰면 뭘 할 수 있죠? 낡은 펜션에서 자고, 바가지 택시 타고, 비계 삼겹살 먹는 게 전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베트남에서 쓰면요, 풀빌라에서 자고 매일 마사지 받고 해산물 코스 요리 먹을 수 있어요. 이른바 황제 여행이 가능한 거죠. 이걸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울릉도 2박 3일 자율여행, 총 경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일본 후쿠오카 2박 3일 자유여행, 55만 원에서 75만 원. 베트남 다낭 3박 5일 패키지, 50만 원에서 70만 원. 울릉도가 일본이나 베트남보다 1.5배에서 2배 비싼 겁니다. 국내 섬여행이 해외여행보다 비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울릉도 2박 3일에 100만 원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같은 돈으로 일본은 알차게, 베트남은 황제처럼 여행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등을 돌린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릉도를 떠난 이유가 단순히 비싸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입니다. 이게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2025년 여름, 한 유명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후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여행 크리에이터였어요. 이 영상이 불을 붙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 고깃집에서 1인분 15,000원짜리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나온 고기의 90%가 비계였다는 겁니다. 거의 지방 덩어리를 준 거예요. 이 식당이 뭐라고 해명했는지 아세요? 직원 실수로 찌개용 앞다리살이 나갔다. 이게 해명입니까? 변명이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직원 실수라고? 그럼 왜 아무도 확인 안 했냐? 관광객이니까 대충 줘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유튜버가 숙소에서도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직원한테 항의하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버렸대요. 한여름 울릉도에서 에어컨 없이 자라는 겁니다. 택시 바가지는 더 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숙소에서 식당까지 택시를 탔어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니까 거리가 약 18km. 예상 요금 2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튜버가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기사가 무시했대요. 결국 도착해서 미터기를 보니까 5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23,000원 거리를 5만 원 받은 거예요. 2배가 넘는 바가지죠. 유튜버가 항의하니까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제일 싼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적반하장이죠. 이 영상이 퍼지면서 댓글에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울릉도 택시 탔다가 바가지 썼다. 진짜 울릉도는 답이 없다. 이런 댓글들이요. 이런 일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울릉도에 가면 호구가 된다. 이런 인식이 굳어진 거예요. 이걸 식당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새로 생긴 식당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테이크 3만 원이래서 기대하고 주문했는데 나온 건 질긴 고기의 찬밥이에요. 항의하니까 직원이 원래 그래요 하고 돌아섭니다. 이 식당에 다시 가실 건가요? 절대 안 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거기 가지마, 바가지야, 이렇게 말하겠죠. 울릉도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비싼 돈 받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줬더니 손님들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쁜 후기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울릉군수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남한건 군수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어요. 최근 알려진 관광 서비스 품질과 가격 문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군수가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반응은 냉담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다. 가격을 내려라. 자업자득이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구조적인 고비용, 저품질 문제입니다. 울릉도 상인들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 말로는 섬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물자가 배로 들어옵니다. 쌀도, 고기도, 야채도 전부 뱃삭이 붙어요. 인건비도 비싸요. 육지에서 직원 데려오려면 숙소도 제공해야 하고 월급도 더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이나 숙박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섬 지역은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울릉도 주유소 기름값이 육지보다 리터당 300원 이상 비싼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만 높고 품질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비싸도 돈값을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일본 료칸이 하룻밤에 30만 원, 40만 원 해도 사람들이 찾잖아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서비스가 훌륭하고 음식이 맛있고 시설이 깨끗하니까요. 울릉도는요? 30만 원 받으면서 에어컨도 안 고쳐주고 15,000원 받으면서 비계 덩어리를 줍니다. 이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 값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한철 장사 마인드라고 합니다. 울릉도 성수기는 여름 2-3달이에요. 이 기간에 1년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한 명한테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해요. 어차피 이 손님 다시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뽑아먹자. 이런 심리죠. 그런데 이게 SNS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가지 써도
주변 몇 명한테만 얘기하면 끝이었어요. 지금은요, 유튜브에 올리면 수십만 명이 봅니다. 한 명한테 바가지 씌우면 수십만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울릉도 관광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바가지와 불친절로 인한 신뢰 붕괴입니다. 비계 삼겹살, 바가지 택시, 불친절한 숙소가 SNS를 타고 퍼지면서 울릉도에 가면 호구된다는 인식이 굳어졌어요. 두 번째 원인은 고비용 저품질 구조입니다. 섬이라서 비싼 건 이해하지만 비싼 만큼 서비스 품질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울릉도를 진짜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세 번째 원인은 접근성 악화와 죽음의 나선입니다. 아까 여객선 운항 중단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울릉도는 섬이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공항이 없어요. 2028년에 개항 예정이었는데 2년 연기돼서 지금은 2028년에나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이 배가 끊기고 있는 거예요. 2025년 12월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주요 대형 여객선들이 동시에 운항을 중단했어요. 뉴시다우포로는 정기검사 때문에,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는 고장과 적자 때문에 멈췄습니다. 후포에서 출발하던 선플라워 크루즈호는 아예 적자를 못 버티고 면허를 반납했어요. 울릉도가 약 2주간 사실상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들 생필품 수송까지 끊길 뻔했어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악순환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러닝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뛰어야 해요. 그런데 지치면 뒤로 밀려나서 떨어지죠. 울릉도 여객선 사업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원래 여객선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배에 손님이 어느 정도 차야 해요. 그런데 관광객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빈 좌석이 늘어나고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쌓이면 선사가 버티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합니다. 운항이 줄면 울릉도 가기가 더 불편해지죠. 대편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관광객이 더 줄어요. 관광객이 더 줄면 적자가 더 나고, 적자가 더 나면 배가 더 끊기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정제학에서는 이걸 죽음의 나선이라고 불러.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악순환이에요. 울릉도가 지금 이 죽음의 나선 한가운데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가 여객선 적자를 만들고, 여객선 감소가 관광객 감소를 더 심화시키고,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려는 것과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해외여행 대중화입니다. 대체제가 너무 매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잖아요. 선택지가 국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울릉도가 46만 명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국제선 항공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일본 여행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엔저 현상 때문이에요. 엔저가 뭐냐면요, 일본 돈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1,000원 주면 100엔 받았는데 지금은 1,000원 주면 110엔, 120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가면 모든 게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라멘 한 그릇이 5,000원, 초밥 한 접시가 7,000원. 한국보다 싸죠. 거기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엄청 늘렸어요.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항공권이 왕복 15만원, 20만원에 나옵니다. 울릉도 뱃사지랑 비슷하거나 더 싸요.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 상품들이 정말 저렴해졌어요. 다낭 3박 5일 39만 9천원, 푸꾸옥 5성급 리조트가 50만원대. 이 가격에 항공, 숙박, 식사가 다 포함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A를 선택하면 울릉도에서 낡은 펜션, 바가지 택시, 비계 삼겹살. B를 선택하면 베트남에서 풀빌라, 매일 마사지, 해산물 코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B죠. 울릉군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딱 이 심정을 대변합니다.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을 3번 갔다 올 수 있다. 100만 원이면 동남아 간다. 이게 지금 소비자들의 셈법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울릉도는 해외여행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울릉도 관광 몰락의 4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바가지와 불친절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둘째, 고비용 저품질 구조가 소비자를 떠나게 했습니다. 셋째, 여객선 적자와 운항 중단이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엔저와 LCC 덕분에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울릉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울릉도만 겪는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제주도를 기억하세요? 2010년대 중반, 제주도도 바가지 논란이 심했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2만 원, 렌터카 바가지, 불친절한 서비스,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를 느끼고 변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홍보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이미지가 회복됐습니다. 해외 사례도 볼까요? 태국 파타야가 있습니다. 한때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였는데 바가지 요금과 범죄 문제로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태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어요. 바가지 요금을 받다 걸리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나아졌어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바가지로 망가진 이미지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어요. 울릉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이 예정되어 있어요. 공항이 열리면 서울에서 1시간이면 울릉도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나절 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접근성이 좋아지면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2년 넘게 남았다는 거예요. 울릉군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 겨울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객선 운임 70%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왕복 16만 원 하던 뱃삭이 6만 원대로 낮아진 겁니다. K관광성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울릉도 투어패스 같은 편의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뱃삭 싸게 끊어봤자 가서 쓰는 돈이 바가지면 소용없다. 맞는 말이에요. 진입장벽인 교통비만 낮추면 뭐합니까? 막상 가서 비싼 숙박비, 바가지 식비, 불친절한 서비스를 겪으면 다시는 안 오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비싸도 돈값을 해야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지금 울릉도에 필요한 건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첫째, 가격 구조의 투명화와 합리화가 필요해요. 섬이라서 비싸다는 공급자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분류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더라도 가격을 낮추고 바가지 신고제를 강화해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해요. 둘째, 접근성 안정화입니다. 민간 선사가 적자를 못 버티고 떠나면 섬이 고립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객선 공영제나 결손금 지원을 검토해야 해요. 셋째, 타깃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울릉도가 가성비로 해외여행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울릉도만의 특별한 경험, 신비로운 자연경관, 독도 체험, 안영복 역사 이야기, 트레킹, 힐링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고부가 가치 소수정예 관광으로 브랜딩을 바꿔야 합니다. 비싸도 돈값 하는 곳,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예요. 넷째, 서비스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한철 장사 마인드를 버려야 해요. SNS 시대에 한 명한테 바가지 씌우면 수십만 명이 안 옵니다. 친절하고 정직하게 장사해야 손님이 다시 오고 좋은 후기를 써주고 그래야 다른 손님들도 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결론적으로 울릉도의 운명은 남은 2년에 달려 있습니다. 2028년 공항 개항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처럼 가면 공항이 열려도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치면 공항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2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릉도는 신비의 섬이 아니라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울릉도를 다시 찾고 싶으신가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미 완전히 마음을 접으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